자, 오늘 확률 및 랜덤 프로세시즈 세 번째 시간이고 우리가 이번 주까지는 이제 실러버스 리비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바꿔봤는데 어떤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 실러버스를 보면 잠깐 잘못했네. 뭐예요? 예, 티칭 들어가서 여기 574죠, 그렇죠? 여기 보면 제가 몇 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3월 15일에, 그다음에 4월 12일에,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6월 7일. 목요일날 보고 전부 이제 저녁 7시부터 저녁을 빨리 먹고 와서 일단 자정까지로 돼 있는데 우리 조교가 그때 감독을 들어올 텐데 조교한테 얘기하면 더 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새벽 2, 3시까지도 보니까 조교만 오케이 하면, 그러니까 저 뒤에 조교 앉아 있잖아요. 조교한테 잘 보이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리비전을 약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호목을 좀 많이 낼 것 같아서 전에 20%, 요거 15% 했다가 5% 옮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호목 1이 오늘 듀고, 호목 2가 제가 지금 강의 노트를 막 만들면서 조금씩 써놓고 있거든요. 어나운스먼트에 지난번에 여기 요거는 뺐어요. 오늘 그냥 설명하려고. 근데 이 보면 어사인드 날짜가 딱 안 적히면 그 전까지는 제가 리비전을 하니까 물론 뭐 미리 해놔도 되겠죠, 그렇죠? 어떤 거는 빠질 수 있어요. 어떤 건 새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제가 딱 하고 나면 저 딱 긁어서 지난번처럼 이메일로 보낼게요. 혹시 이메일 못 받은 학생? 제 이메일 왜 못 받았죠? 네. 호목 1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서 다음 수요일날 내세요. 우리 조교가 다 컬렉트를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아직 호목 2는 어사인이 안 됐지만 대충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그젬플이 좋은 게 많더라고요. 뭐 솔루션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뭐 최악의 경우는 베끼면 되는데 그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생각하고 해답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ulti-hole problem, M doors, 1 BMW, 그 다음에 N doors being opened.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제일 기본이 이렇게 3개의 도어가 있는데 이게 빼면 둘이죠. 둘보다 작은 거니까 한 개의 도어를 이제 열어줄 때 그게 오리지널 폼이죠. 근데 제너럴라이즈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마 진도를 제가 번개처럼 빨리 나가면 오리지널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는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게 어나운스먼트고요. 자, 그럼 이제 리뷰를 합시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에, 지난주 동안에 제가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배우는 크게 세 덩어리라고 했죠. 처음에는 probability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probability of events라는 것에 얽힌 모든 걸 배우고, 그 다음은 random variables and vectors를 배우고, 그러니까 one random variable, multiple random variable, 그 다음에는 이것이 random variable이 countably infinite에 있거나 uncountably infinite에 있는 컬렉션으로서의 랜덤 프로세스, 이렇게 세 단계를 배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conditional probability의 의미, 그렇죠? 물론 정의라고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응용한 total probability theorem, 그 다음에 그것과 conditional probability 결합해서 나오는 Bayes theorem,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굳이 그것을 다시 써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써볼까요? 네, 그래서 써봅시다. 자, 첫 번째가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conditional probability가 아니라 주어진 어떤 probability space에 대해서, 즉 이미 어떤 probability measure가 주어진 거예요. 3 axioms를, 그러니까 3 postulate를 만족하는 어떤 set function으로서의 probability measure가 주어져 있고 sample space, event space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를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그냥 conditional probability measure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어진 probability space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 A와 M을 이제 추즈를 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벤트 M을 추즈를 하는 거죠. M을 추즈해요. 이벤트 스페이스 상에서. 그래서 뭘 구하냐면 새로운 probability, 어떤 set 펑션이죠. 여기는 set이 들어가고 이건 노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정의하기를
기존에 있던 이 probability measure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벤트 A를 선택하면 이 자리에 캐피탈 A, 캐피탈 A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벤트 B를 선택하면 저 자리에 캐피탈 B, 캐피탈 B 이렇게 들어가고. 자,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에는 다 주어진 probability space의 probability measure가 쓰였죠. 그렇죠? 요거는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예요. 참고로 여러분이 요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도 P가 그 3 postulate를 만족하면 이 probability measure도 3개의 postulate를 만족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면 제가 시험에 내면 이제 다 알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를 넣어봐요. 여기다가 오메가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죠? 오메가 넣으면 오메가 인터섹션 M은 오메가죠. M이죠. 그러니까 MM 파울렛 MM 캐슬에서 1이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요 값은 임의의 A에 대해서 넌 네거티브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가정할 때 이 M이 그러니까 새로운 probability measure를 유도하는 M이 어떤 걸 만족하기만 하면 되냐면 probability of event M이 0이 아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양수죠. 그 다음에 이 probability measure는 이미 그 3 postulates에서 non negative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 non negative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게 뭐죠? countable additivity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해요? mutually 서로 exclusive한 pairwise disjoint한 이벤트들의 유니언, countable union이에요. 일반적으로. 유니언을 여기다 딱 넣어요. 그러면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모간스 로우를 써서 쭉 정리할 수 있죠. 그러고 나면 각각이 또 서로 disjoint 하니까 probability measure P의 countable additive를 써서 additivity를 써서 나누고 그 다음에 쭉 쓰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것이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는 거죠. 뜻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림으로 하자고 했죠. 그림으로. 이렇게 자를까요? 이쪽이 A고 이쪽이 A 컴플리먼트고 이게 M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에요? 이벤트 M이 기분된 상태에서 이벤트 A의 probability, 즉 이벤트 M이 기분된 상태에서 이벤트 A의 probability니까 요 전체 요 전체 면적 중에서 그렇죠? M이 주어진 상태에서 얘와 얘의 인터섹션 요 부분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requency interpretation으로 하면 그 비율을 말하는 거죠. conditional probability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total probability예요. total probability theorem은 말 그대로 어떤 이벤트를 부분으로 쪼갠 다음에 그 조각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했고 여러분이 이 그림을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이게 B고 이걸 이제 파티셔닝을 하죠. 오메가를. 그래서 이쪽을 A1, A2, A3, A4 이렇게 하면 알고 싶은 거는 이벤트 B의 확률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벤트 B의 확률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은 요 조그만 조각들의 면적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조각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그만 조각들은 A N intersection B 들이고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습니까? 면적이라고 따지면 이게 A1이고 이게 B니까 인터섹션은 요 부분이죠. 이런 조각들을 다 더하면 B가 되죠. B의 면적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요 conditional probability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체인 룰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제가. 또는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쓸 수 있죠. 두 가지. PAN times P B given AN으로 쓸 수도 있고 P B times PAN given B로 쓸 수 있는데 PB 해버리면 이게 나오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그걸 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체인 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여기서는 요 다른 걸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인데 그럼 의미가 뭐냐? 요게 뜻하는 것은 요 면적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뜻하는 것은 이 전체 면적 중에 A1 면적 중에서 B가 차지하는 부분 그러니까 비율이죠. 거기다가 이 면적을 곱하면 요 면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의 합이죠. 알겠어요? 의미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이에요. 문제를 안 풀어보면 이거 그냥 수식에 불과한데 여러분이 풀어보면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디어렘인데 베이스가 사람 이름이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거냐?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는 거예요. 본래 어떤 뭐 ace of i라고 했지만 사실 이게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어떤 걸 구하냐면은 자 이렇게 돼 있는 걸 구한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B가 기분된 상태에서의 AI의 그렇죠. 이 전체 중에 어떻게 보면 이 면적에 해당하는 거죠. 비율을 하자면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비록 여기서는 AI만 주어졌지만 AI를 포함하는 파티션을 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요. 예를 들면 전체를. 그래서 이걸 A1, A2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적으로는 놀랍게도 지금 맞게 하고 있나요? B 기본 AI 안 했나? AI 기본 B가 맞아요. 네. 큰일이에요. 컨닝을 좀 하고 네. 그래서 저도 막 헷갈리지만 이런 거예요. 요 확률이 있죠. 여기서 요 컨디셔닝 바 오른쪽과 왼쪽을 바꾼 것이 여기 나타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분모를 보면 요 n이 1, 2, 3, 4 쭉 변하는데 i가 되면 요것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분모에 한번 나타나요. 그럼 이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중간 과정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먼저 여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로부터 이것을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쓴다고요? 정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PB분의 PAI intersection B가 되고 그 다음에 체인으로 쓰면 PB given A 잠깐만요. PAI PB given AI 이렇게 되죠? 분모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체인 룰을 쓰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I times B given AI고 하나는 P of B times P of A given B인데 그럼 여기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쓰는 거죠. 이렇게 되고 분모는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에 썼은 요 녀석을 여기다 가져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알면 되고 오늘 어쨌든 쭉 진도를 나가고 마지막에는 몬티올 문제를 풀 텐데 그때 쓰는 걸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리절트다. probability of events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만 알면 되느냐? 안타깝게도 이게 끝은 아니고 또 있죠.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이제 independence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뭘 배운다고요? independent events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어요. 이벤트가 independent한 것에 대해서 배우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의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어때요? given probability space와 어떤 두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두 이벤트 A, B가 independent하다의 정의가 뭐냐부터 시작을 해요. two events부터. 그래서 two events A and B are independent. 또는 A and B are independent events if 이렇게 되죠. 참고로 definition에 나오는 if는 if and only if로 번역을 해야죠. 수학으로 생각하면. 자, 그러면 밑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PA intersection B는 PA times PB. 정의는 이거예요. 정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벤트 A와 B가 확률이 0이든 아니든 상관없죠. 정의 자체는. 맞습니까? 정의에는 이게 뭐 분모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PA나 PB가. probability of event A나 probability of event B가. 그러니까 뭐 큰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수학적으로 그냥 independent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아예 정의를 하자고 된 건데 의미를 봅시다. 의미를 보기 위해서 먼저 좀 쉬운 경우를 생각해 봐요. 만약 이벤트 B의 확률이 0이 아닌 경우를 생각합시다. 0이 아닌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봐요. 제가 이벤트 B의 확률이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림없이 말하고 싶은 건 이 컨디셔널 확률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분모에 PB가 나타나서 0이 아니라고 한 게 유용해지죠. 자, 그러면 분자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A 인터섹션 B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딱 대입을 해요, 여기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정의하고 나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보는 거예요.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 그래서 대입을 딱 하면 뭐가 남습니까? 캔슬이 딱 되고 PA가 남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PA는 PA 기분 오메가로 쓸 수 있다고 했죠.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예요. 비유, 어넬러지. 오메가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과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오메가 중에서 이제 면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확률을. 이 전체 면적이 1이에요. 이 면적 중에서 면적 1이 아니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비율이니까. 이 면적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B로 어때요? 나의 관심사를 줄이지 않더라도 두 확률이 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관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 확률은 무슨 뜻이냐면 이벤트 A가 일어날 확률이죠. 근데 의미를 따지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B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때, 그렇죠? A라는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인데 그것이 뭐예요? 그 정보를 아나 모르나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보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럴 때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인디펜던스 개념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틀림없이 그러면 이벤트 B가 확률이 0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이 과정을 보고는 그냥 이렇게 팩터링 되듯이 되면 인디펜던트하다고 하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A가 0이 아닐 때는 인디펜던스와 동치는 뭐예요?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들 그냥 인디펜던트하다 그러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 이벤트가 확률이 제로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더 일반적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두 이벤트가 디스조인트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인디펜던트 할까요?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empty set이죠. not이 아니고 왜 이래요? 큰일이에요. 손이 막 저절로 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인디펜던트 할까요? 안 할까요? 두 이벤트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손을 들고 일단 자, 손을 다 들어요. 들어요. 자, 이벤트 AB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들고 있어요. 눈치를 빨리 봐야죠. 그렇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자, 그럼 해봅시다. 어떻게 되나? 자.
인디펜던트한지 안 한지를 보는 방법은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되는데 참고로 empty set의 확률은 0이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 그림처럼 PA와 PB의 확률이 각각 0이 아니라고 해보세요. 아닐 수 있잖아요. 지금도 아니게 그려놨잖아요. 일종의 면적이라면. 그러면 PA여야 되는데 PA가 0이 아닐 수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디스조인트하다는 것은 오히려 이벤트가 디펜던트하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주의를 해야죠. 가정이 뭐예요? 여기서? 둘 다 0이 아니다고 한 거죠. PA도 0이 아니고 PB도 0이 아니고 0일 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가 0일 때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좀 애매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이벤트의 인디펜던스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근데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럼 A 이벤트와 B 이벤트가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면 A와 B의 컴플리먼트가 인디펜던트 할까요? 자, 또 다 손을 들고 자, 빨리 들어요. 손 안 들면 참여 점수가 없어요. 자, 인디펜던트 하다 그러면 손을 계속 들고 있고 안 그러면 내려요. 다들 자신 있는 모양이네. 네, 인디펜던트 해요. 네, 정답이에요. 예전에 이렇지 않았는데. 네. 왜 그럴까요, 근데? 그러니까 A와 B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면 A와 B 컴플리먼트도 인디펜던트 하거든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언뜻 생각하면 아까 뭐 비율 그랬는데 잘 모르겠잖아요. 네. 어쨌든 한번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알지브라익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확률이 어떻게 됨을 보이기만 하면 되죠. A의 확률 곱하기 B 컴플리먼트의 확률로 팩터링이 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의대로 해볼까요? 네. 그래서 체인룰을 씁시다. 먼저 A로 끄집어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또 거꾸로 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B 컴플리먼트로 끄집어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쉬울지는 몰라요. 그렇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프로스트에 가지 않은 길이에요. 자, 그러면 위로 갔다고 합시다. 위로.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네. 그렇죠. 우리가 probability measure의 그 3 postulатes에는 explicit하게는 딱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배운 다른 책에는 이런 말도 있다고 했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 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조건부 확률도 probability measure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complementation을 해가지고. 맞아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컨디셔닝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는 이 컨디셔닝 바 오른쪽에 있는 이벤트를 오메가로 바꾸면 돼요. 알겠어요? 오메가로 바꿨다는 얘기는 없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다시 보면 어때요? 이거는 probability of B 컴플리먼트니까 우리가 원하는 팩토라이제이션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유혹을 받는 게 이거죠. 이게 되면 A와 B가 인디펜던트 했으면 A와 B 컴플리먼트도 인디펜던트 했어요. 그럼 시메트리에 의해서 A 컴플리먼트와 B도 인디펜던트 할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이 게스하듯이 A 컴플리먼트와 B 컴플리먼트도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A, B의 인디펜던스만 보이면 얘는 자동으로 쭈루룩 따라오는 거예요. 본래는 이렇게 만들려고 인디펜던스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좀 어려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배웠어요, 여러분이. 자, 이제 세 이벤트가 있어요. 세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얘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게 뭐냐? 그래서 일단 먼저
주어진 probability space에 세 개의 이벤트 ABC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게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상식적으로 자, 두 개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걸 배웠는데 세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느 두 개가 서로 인디펜던트 안 하면 뭐 좀 우리의 어떤 그런 개념을 잘 수학화한 그런 개념이 당연히 아닐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단 두 개씩은 인디펜던트 한 거가 이제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데피니션이 three events A, B, and C are independent if 해서 자, 두 개씩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을 이퀘이션으로 나타내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최소한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choose 하는 거잖아요. 총 3 choose 2개가 필요하겠죠. 그럼 3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 3 choose 2개인데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죠. A와 B를 choose하면 PA, PB 이렇게 팩터링 된다는 얘기고 당연히 B와 C를 choose하면 PB times PC가 되는 거고 C와 A를 choose하면 PC, PA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3 choose 2 개의 이퀘이션을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지 말이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이제 책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요거는 세 개의 이벤트의 인터섹션 이 각각의 probability로 된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이거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다 추스한 거죠. 인터섹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징이 그렇죠? 인터섹션의 이벤트가 각각의 인터섹션 이벤트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프로덕트로 나타난다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이 guess를 할 수 있죠. 어떻게? 만약 n 이벤트가 그래서 A1, A2, AN, AN 책에 아마 뭐죠? 뭐예요? 예, 소문자로 돼 있어요. N events are independent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몇 개의 이퀘이션이 나와야 되겠죠? 먼저 N개 중에서 두 개씩 참고로 두 개씩 인디펜던트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 pairwise independence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pairwise independence가 있겠고 그 다음은 좀 전에도 봤죠? 3개씩 그 다음에 또 4개씩 이렇게 해서 몇 개까지 가겠어요? 위에서처럼 이까지 가죠. 이런 이퀘이션들이 개수가 다 더해지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n choose 0와 n choose 1을 더했다가 다시 빼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2 to the n이 되고 빼기 얘는 뭐죠? 하나도 안 걸으면 1개 그래서 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정의처럼 되어 있거든요. 정의처럼. 도대체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지 한번 이제 확인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제가 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인가? 지난 시간 같은데 independent of random variables와 independence of random variables와 independence of events를 막 헷갈려요, 여러분이.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이거 비슷한 거 하나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드리면 뭐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참고로 얘는 joint density 펑션이고
얘들은 각각의 마지널 덴서티 펑션인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학부 때. 뭐냐면 3 random variables x1, x2, x3 are independent if 이거예요. 그냥 정의가. 그러니까 여기랑 맞춰보면 얘가 도대체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언뜻 생각하면 어때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 다 될 것 같거든요. 참고로 이때는 돼요. 이때는 예를 들어서 저 세 개가 팩터링이 되면 두 개가 팩터링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에 팩터링 된다는 거 어떻게 보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 세 개가 팩터링이 되면 두 개도 팩터링이 된다. 이거 어떻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죠? 양변을 여기서 x3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적분하면 그냥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알겠어요? 나중에 다시 올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 할 때. 근데 여기서는 그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 번째 것만 가지고 1, 2, 3번이 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계산하려고 해봅시다. 자, 세 이벤트가 주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씩만 주어졌어요. 세 번째씩.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 intersection B intersection C가 팩터링 된다만 주어졌을 때 요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것이 인디펜던스를 말한다면 어때요? 이게 뭐랑 같겠어요? PA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겠죠. 근데 보일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이게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정의 아니에요? 그러면 분자는 팩터링이 돼요. 그 네 번째 식에 의해서. 근데 얘가 아무 말 안 했잖아요. 그쵸?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말 안 했잖아요. 지금. 만약 된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B와 C에 곱이 되면서 A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알다시피 얘가 돼줘야지 어때요? 이렇게 캔슬 되고 A가 돼서 예를 들면 세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하다고 할 때 두 개를 묶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했을 때 얘를 깡그리 무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디펜던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3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 이벤트를 번호를 매겨줘요. 여기서는 ABC지만 뭐 예를 들어 1, 2, 3이라고 해줘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요. 어느 한 그룹에 난속하니까 파티셔닝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랬을 때 이쪽 그룹에 있는 이벤트들로 내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벤트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임의의 이벤트와 임의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어떻게 쪼개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A, B, C가 있는데 이렇게 쪼갠 거죠. 그렇죠? 그래서 B, C 가지고는 인터섹션의 이벤트를 만들었고 A는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인디펜던트가 되기를 원했어요. 알겠어요? 본래. 그래서 이벤트들이 인디펜던트 하다는 것은 임의의 두 파티션으로 쪼개가지고 이쪽에서 이벤트 하나 생성하고 이쪽에서 이벤트 하나 생성해서 어떤 셋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complementation, difference, 뭐 symmetric difference, 뭐 intersection union 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심지어 몇 개는 안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도 인디펜던트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봤더니 우린 증명 안 할 거예요. 해피죠. 그렇죠. 다행히. 어떻다 그랬어요, 아까? 그냥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리던던트한 어떤 이퀘이션을 쓸 필요 없이 어떻다고요? 두 개의 이벤트를 골라서 인터섹션 했을 때 프로덕트로 된다. 세 개로 임의로 뽑았을 때도 프로덕트로 된다. 네 개로 했을 때도 된다. n 개를 다 뽑았을 때 된다로 된다는 것을 이 확률하는 사람들이 증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증명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쉽지 않아요, 그건. 이걸 다 보여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이 랜덤 베리어블스와는 달리 세 개의 이벤트 인터섹션이 팩터링 되는 모양과 비슷한 요 하나만 가지고 이때는 다 됐지만 이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요. 저한테 수업 들었는데도 이걸 모르고 페어와이즈 인디펜던스가 인디펜던스를 의미한다, 임플라이 한다 했을 때
true 이렇게 쓰면 F예요, 그거는. 알겠어요? 예. 제가 공갈을 많이 치잖아요. 기말고사 때 true, false 내서 이거 틀리면 그냥 모두 F. 알겠어요? 올해는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올해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맨날 한다고 공갈만 치고. 자, 할 줄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인디펜던스도 했고, 인디펜던트 이벤트도. 그리고 제가 인디펜던트 이벤트,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즈만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하나 더 배워요, 사실은. 인디펜던트 컨비네이션 오브 experiments, 랜덤 익스페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빼먹었더라고요. 좀 이따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예, 오늘의 첫 번째 주제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이게 좀 어려운데 보렐 칸탈리 칸텔리 렘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마라고 이름 붙으면 그래도 띄어남들보다는 쉽잖아요. 그래서 다들 만만하게 생각했다가 미치는 게 이 보렐 칸탈리 렘마인데 이게 사실 많이 안 쓰여요. 여러분이 그냥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 때는. 알겠어요? 그런데 특별한 엔지니어링 문제를 풀 때는 이 방법 말고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파퓰리스가 책에다가 이걸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챕터 2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보면은 뭔 소린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숙제로 아까 제가 보면 숙제로 한번 해보라고 돼 있어요. 네. 조금은 설명을 해줄게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은 probability space가 당연히 주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뭐예요? countably infinite 개의 이벤트를 줘요. 얘들 이벤트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벤트 스페이스에 속한다는 얘기는 애들이 이벤트예요. 참고로 이 이벤트는 뭐 디스조인트 하다는 말 아직 없어요. 인디펜던트 하다는 말 아직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거나 다 되는데, 자,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유니언의 이 모든 것의 유니언의 확률에 대해서 우리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0 이상 1 이하 맞아요? 그 말을 할 수 있고, 근데 그건 너무 트리비얼하니까 그건 빼고 또 무슨 말 할 수 있죠? 여러분이 이제 통신 수업을 들으면 많이 나오는데 유니언 바운드라는 게 있죠. 유니언 바운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유니언 바운드는 이런 거예요. 세 개일 때만 먼저 설명하면 나머지는 뭐 쉬우니까. 자, 유니언이면 요거 다 색칠한 거의 면적에 해당하죠. 어널러지를 한다면. 그렇죠? 네. 그때 각각의 면적의 합으로 당연히 어퍼 바운드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유니언 바운드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유니언 바운드 하고 나면 이게 1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극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AN들이 다 같아요. 같게 잡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같고 0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한계 더하면 얼마? 심지어 무한대가 되죠. 맞아요? 자, 질문할게요. 일반적으로 넌 네거티브 넘버 카운터블리 인피니티를 더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가진 않죠?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하면은 1로 수렴하잖아요. 그렇죠?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뭐예요? 수렴해도 1보다 클 수도 있죠. 이 값은.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요게 요건데 요 녀석에 관심이 있어요. 이 녀석에. 왜냐면 어떤 때는 우리가 요 확률이 있잖아요. 이런 유니언의 확률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걔를 바로는 못하겠고, 그렇죠? 유니언 바운드의 어떤 프로퍼티를 말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또는 정말로 이게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유니언 바운드에서의 요 어퍼 바운드의 프로퍼티가 상당히 흥미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보렐 칸탈리 렘마는 이 확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이 확률. 그러니까 이벤트가 카운터블리 인피니트가 있는데 이 각각 이벤트의 확률들의 합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보렐 칸탈리 렘마는 두 개예요. 렘마가.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요 썸이 이렇게 돼요. 무슨 뜻이죠? non-negative number countably infinite 개의 합이 무한대보다 작다는 얘기는 당연히 finite하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infinite sum이 finite한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듯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쫙 다 더하면 1 되듯이 finite한 거예요. 자, 만약에 요 sum이 finite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f 이거가 true면 then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보렐-칸탈리 렘마의 첫 번째 파트예요. 알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이거는 finite 할 테니까 요거 반대말은 뭐겠어요? infinite겠죠. 마이너스 얼마는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infinite에 대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 썸이 infinite 하면 then인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다 모양이 시메트리컬하면 좋겠지만 if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 and 이렇게 되면 알겠어요? 두 번째 파트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한테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렐-칸탈리 렘마가 무슨 말인지 증명은 여러분이 읽으면 돼요. 근데 처음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봐요. 다시 유니언의 확률의 어퍼 바운드, 그래서 유니언 바운드라고 하는데 이놈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가. 근데 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파이나이트 하거나 인피니트거나. 근데 파이나이트 할 때는 뭐 특별히 조건 없이 그냥 파이나이트 할 때라고 하는데 인피니트일 때는 여기서 인디펜던트예요. 그렇죠? 무한계의 그렇죠? 이거 좀 애매한데 사실 무한계면 어떻게 인디펜던스를 정의하죠? 안 했잖아요. 우리 파이나이트한 것만 정의했잖아요. 맞아요?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n 개일 때만 정의했잖아요. 무한계일 때는 어떻게 되죠? 무한계일 때는 뭐냐면 사실 정의가 없는데 여기 없으면서만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임의의 자연수를 딱 선택해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 무한계가 있으면 임의의 파이나이트계를 선택했을 때 걔들이 인디펜던트하면 인디펜던트하다고 해요. 그래서 100만 개를 선택해도 임의로 인디펜던트하고 1000만 개를 선택해도 인디펜던트하고 뭐 계속 인디펜던트하면 카운터블리 인피니트 개의 랜덤 베리어블들이 인디펜던트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인디펜던스가 있어요. 알겠어요? 얘는 인디펜던트하고 무한대일 때는 어떠하다. 이게 보렐-칸탈리 렘마예요. 알겠죠? 네. 어떻게 쓰이는지는 몰라요. 제가 좀 그래도 시험에 내기 쉬운 문제를 잘 찾아내거나 만들어내면 시험에 나올 거고 안 그러면 여러분들 뭐 논문에 나올 수도 있고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거는 여러분이 학부 때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부 때 이거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학생들 다 드랍하고 나는 반도체 할래요 이렇게 되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안 가르치죠. 그렇죠? 자, 이 then도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then이 어려운데 then이 미치겠어요. 뭐라고 했냐면 책에 있는 대로 써줄게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면 미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Finitely many of the events occur.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infinitely many of the events occur는 또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근데 어쨌든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 with probability 1이라고 했으니까 probability of 어떤 이벤트가 1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맞아요? 그건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죠.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1번에서 말하는 것은 probability of 어떤 이벤트가 1이라는 거고 2번에서도 probability of 이벤트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with probability 1 이러면 알겠어요? with probability 1 어떤 이벤트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이벤트의 확률이 1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요 말은 이제 알겠죠? with probability 1은.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조금씩 부셔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부분은 뭐예요? Finitely many of the events occur라는 것을 여기다가 어떤 이벤트의 모양으로 딱 넣어주면 되죠. 맞습니까? 요 밑에도 어때요? Infinitely many of the events occur라는 Infinitely many of events occur라는 이벤트를 여기다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는데 얘 두 개는 set 펑션이니까 이 말도 어쨌든 뭐 버번하게 이렇게 써져 있지만 set 오퍼레이션으로 돼 있는 어떤 놈이죠. 예를 들면 A1 intersection, A2 intersection 뭐 그런 뷰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이 언제예요? 2013년인가요? 14년. 그러니까 지난번 비디오를 보면 제가 첫 시간에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좀 드랍시키려고 막 이거 얘기를 해요, 막. 그랬더니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니까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대충 소개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다 알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는 제 경험으로는 이거 수업 시간에 거의 안 써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할 거예요.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해석학을 어떤 sequence of numbers, 리얼 넘버즈에 대해서 리미트 수프리멈과 리미트 인피멈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숫자가 아니에요. 셋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처럼 a sequence of events인 거죠. 우리가 확률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합의 림수프, 집합의 림인프예요. 집합열의. 이거 도대체 뭐야? 정의를 해야 되겠죠, 이 개념도. 정의를 하면 정의예요, 정의. 알겠어요? 앞에는 노테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실 오른쪽에 있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뭐라고 부를까 하고 보니까 기존의 sequence of real numbers의 림수프, 림인프 정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해서 그리고 개념도 생각해보니까 비슷해서 그렇게 붙인 거예요. 알겠어요? 이건 노테이션이고 오른쪽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들이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렇게 유니언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인프는 마치 이렇게 인터섹션인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보면 참 이러고 싶지 않은데 뭐 외울 방법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인터섹션 유니언이고 여기는 유니언 인터섹션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뒤쪽에 있는 게 이렇게 딱 일치하죠. 고맙게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네. 그 다음에 K로 인덱싱을 하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둘 다 이렇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런 거 본 적이 없죠, 여러분이. 대부분의 학생이 본 적이 없어요. 이것도 본 적이 없고.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괄호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괄호가. 사실은 이렇게 되고 괄호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요걸 예를 들어서 BN으로 치환해야죠. 예를 들어 치환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K가 러닝하는 인덱스니까 N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B라고 부르면 서브스크립트 N으로 파라미터라이즈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 BN이라는 또 새로운 시퀀스 오브 이벤트가 있는데 얘가 뭐냐는 거예요. 프로퍼티가. 근데 보면 얘들은 집합 아니에요? 집합을 유니언해요. 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는데 여러분 유니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5라고 선택해봐요. 그러면 A5부터 A 무한대까지를 유니언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N이 오면은 A5부터 A 무한대까지를 다 유니언하는 거예요.
n이 6이면 a 6부터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덱스가 커지면 셋이 점점 작아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B1이 있고 그것보다 작은 B2가 있고 작은 B3가 있고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자 B1이 B2를 포함할 때 B1, B2의 인터섹션은 뭐죠? B2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섹션은 사실은 뭐예요? 이거 만약 3개가 있다면 3개만 인터섹션 하면 뭐가 되죠? 제일 안쪽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슈링킹 하는 시퀀스 오브 서브셋가 있을 때 제일 안쪽에 있는 거란 뜻이죠. 그런데 이게 무한대까지 갔을 때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면 여기가 B인 거예요. 알겠어요? 몽땅 다 유니언한 거를 B라고 부르면 그게 요거 림수프가 뜻하는 거예요. 림인프는 뭐냐? 똑같이 해보면 요거를 예를 들면 CN이라고 부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 녀석을 CN이라고 하면 이번에 거꾸로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맞나?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C1은 어때요? C1은 A1 인터섹션, A2 인터섹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인터섹션이죠. 그런데 A2는 뭐예요? A1은 빼고 인터섹션이니까 좀 더 큰 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C1보다는 C2가 더 크고 C2보다는 C3가 더 큰데 포함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increasing sequence of subsets라고 그러고 이거는 decreasing sequence of subsets라고 하는데 이때도 어때요? 결국 유니언하면 어때요? 자, 작은 것과 큰 것을 유니언하면 큰 놈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얘의 극한에 해당하는 거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 녀석 있잖아요. 여기 들어갈 거. 여기 들어갈 게 뭐일 것 같아요? 뭐일 것 같아요? 여기 들어갈 게 림수프 오브 AN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사실은 좀 전에 나왔던 림수프, 림인프를 써서 나타내면 자, 유니언 바운드가 파이나이트 할 때는 이 시퀀스의 림수프라는 요 서브셋의 확률이 1이다 이 뜻이에요. 그게 보렐 판탈리 렘마의 첫 번째 렘마예요. 알겠어요? 근데 그럼 도대체 이것과 finitely many of the events occur라는 게 무슨 상관인지는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한 3시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이해하려면.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알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보세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조금 힌트를 주지 않고 하면 여러분이 헷갈리기 때문에 힌트를 또 줄게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연수의 집합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연수의 집합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중에서 infinitely many 개를 뽑아낸다고 해서 무조건 다 뽑아내는 건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infinite하게 뽑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finite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finite한 것을 뽑아낸다는 말은 알겠죠, 확실히. 근데 그 반대말일 뿐이에요, 반대말. infinitely many라는 것은 finitely의 반대말이에요. 알겠어요? 예를 들면 짝수만 뽑아내요. 그러면 여러분이 finite 개를 뽑아낸 거예요? infinitely many를 뽑아낸 거예요? infinitely many를 뽑아낸 거죠.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것과 다른,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이 infinite 개를 뽑아냈는데, finite 개만 빼고 infinite 개를 뽑아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부터 전부 다 뽑았어요. 1은 버리고. 그건 일단, infinitely many는 맞죠. 근데 사실 그것보다 좀 강력한 infinite 개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all, 이게 모든, but은 except죠. all but finitely many 이렇게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두 개는 반대말이고 얘는 infinitely many 중에서 더 강력한 놈이에요. 더 제한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림수프는 얘랑 관련이 있고 림인프는 얘랑 관련이 있어요. 알겠어요? 자, 다시 설명해요. 써놓을게요. 자, 요게 림수프랑 관련이 있고 얘가 림인프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시퀀스가 있을 때 그러면 얘가 좀 더 리스트릭티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보면 이 집합이 이 집합을 포함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infinitely many 개를 뽑아내는 방법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걸 포함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얘도 어쨌든 인피니트 개가 있으니까 뽑아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제 차근차근 해보면 되겠어요. 길게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개념이 여러분이 좀 더 어드밴스드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사실 이 방법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챕터 3를 합시다. 확실히 안 배운 건 맞죠? 이 개념은? 맞아요? 여러분이 학부 때? 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챕터 3는 Repeated Tr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두 가지를 더 배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Combined Experiment예요. 그 다음에 이 Combined Experiment와 관련해서 Independent Combining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Repeated Trial이라는 요거 두 개는 Combined Experiment를 만드는 특별한 경우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얘의 특별한 경우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키워드 세 개가 중요한데 Combined Experiment는 뭐냐?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Combining of two experiments.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의 익스페리멘트, 랜덤 익스페리멘트에 대해서는 배웠잖아요, 지난번에. 자, 그러면 두 개의 익스페리멘트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런 probability space와 요렇게 인덱싱 되는 probability space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될 때 combined experiment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좀 애매한데 그냥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주의할 건 뭐냐면 여기 P라고만 써놨어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편하니까. 얘가 페어 코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랜덤 익스페리먼트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오메가 1은 heads, tails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얘는 네 개의 이벤트들이 들어있고 얘는 뭐예요? fair라고 했으니까 heads 확률, 그러니까 P1 of heads는 2분의 1이고 P1 of tails도 2분의 1인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다이를 던지는 거라고 해보세요. 다이스를 던지는 거라고 합시다. 페어 다이스를. 그럼 얘는 1에서 6까지고 이거는 얘 6승계가 들어있고 얘는 뭐 어때요? 디스크리트하고 파이나이트 카운터블 한 개 들어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매스만 주면 된다 그랬죠? 6분의 1씩 쫙 있는 거를 하면 이제 다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바빌리티 메저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자, 지금까지는 P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말 자체를, 알겠어요? 뭐 할 확률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P1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P2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P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알겠어요? 특별히 probability measure를 정의 안 하고 그냥 PR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probability of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냐면 has가 나오고 has and 뭐 one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웃컴을 두 개를 다 보는 거죠. 첫 번째 거는 has가 나오고 동전은 뒤에는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예를 들면 그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여기 heads 또는 tails가 나오고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1에서 6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한꺼번에 보면서 뭐 벡터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즉
내가 관찰했더니 이렇게 되는 확률 뭐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컴바인 하는 거예요. 익스페리멘트를.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내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아웃컴은 붙여서 다루고 싶은 아웃컴은 뭐예요? 위에 놈은 여기서 뽑아내고 아래 놈은 여기서 뽑아내야 되겠죠. 집합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걸 뭐라 해요? 카테시안 프로덕트를 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렇게 두 집합을 카테시안 프로덕트, 여기 X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데카르트, 카테시안 다 알죠? 그렇죠? 예를 들면 카테시안 코오더닛 알고 있죠? X, Y, Z. 그때 X 코오더닛이 있고 Y 코오더닛, Z 코오더닛이 있을 때 그 3차원에서의 점은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이 흔히 R의 3승처럼 이렇게 쓰죠. R 레이스드 파워 3. 어떻게 생겼어요? X1, X2, X3가 있는 벡터하고 첫 번째 X도 R로부터 오고 두 번째 X도 R로부터 세 번째도 R로부터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알고 있던 얘는 이런 프로덕트인 거고 얘의 원소는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돼서 X는 요 첫 번째에 속하고 Y는 요 두 번째에 속하고 Z는 요 세 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때요? 어떻게 보면 일반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집합이거든요. 이것도 새로운 집합을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집합은 벡터로 쓸 수 있는데 그냥 로우로 쓰면 H1부터 어디까지 있겠어요? H6까지 있고 그 다음에 tails 1부터 tails 6까지 있는 몇 개의 원소? 2 곱하기 6개의 원소가 있는 그런 집합인 거죠. 뭐 벡터로 봐도 되고 이렇게 로우 벡터로 봐도 되고. 알겠어요? 그러면 요 has and one이라는 게 어때요? 아, 요 새로운 outcome들의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얘가 finite하고 finite 하면 여러분이 이벤트 스페이스를 이벤트 스페이스들의 카테시안 프로덕트로 쓰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어떻다고 했어요? 이게 uncountable 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카테시안에서 일반적으로 한 다음에 몇 개 버려야 돼요. 또 그때 보렐 필드 얘기할 때 왜 파워셋에서 버린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요거 카테시안 프로덕트 중에서 일부를 버리고 만든 이벤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그냥 그런 말이 있다고만 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요거예요. 요거. 여러분은 지금 제가 든 이벤트는 뭐예요? 얘랑 당연히 인디펜던트 할 가능성이 높죠.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그래서 요 P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새로운 P가 이 녀석은 어떤 꼴이냐면 이렇게 되는 꼴이에요. A1 프로덕트 A2 그럴 때 이렇게 되면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컴바인드 익스페리멘트인데 요 P가 그렇죠? 자, 여기서는 얘도 셋 펑션이고 얘 아규먼트는 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A1, 두 번째는 A2일 테잖아요. 네, 그랬을 때 요렇게 되는 녀석이 요 A1이 P1 요 녀석의 확률이고 그러니까 probability measure고 A2가 P2 요렇게 나타나면 모든 A1, A2에 대해서 그렇죠? For all A1 in A1, for all A2 in event space 2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서 P를 만드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디펜던트 컴바이닝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디펜던스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를 배웠어요. 세 개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예요. n개도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무한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임의의 finite n개를 뽑았을 때도 프로덕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independent combining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은 다 뭐예요? independent combining이었던 거예요. 근데 몬티올 문제로 오늘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보면은 independent combining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다 구해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repeated trial은 뭐냐? 이 independent combining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가 주어지고요. 이것을 똑같은 요 probability space를 가지고 이게 n개 있다고 보고 independent combining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정확히 얘기하면 오메가의 n승, 얘는 정의되기를 이렇게 해서 이 오메가가 n개. 알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명하는 게 제일 빨라요. 제가 동전을 던지는데 처음 던진 거랑 두 번째 던진 거랑 해서 n번째까지 던지는데 어떻게 숫자를 둘로 쪼개고 저 13579번째 던진 거, 246번째 던진 거랑 가지고 나온 결과는 어떤 이벤트를 아무리 만들어도 인디펜던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리피티드 트라이얼은 그냥 동전을 인디펜던트하게 던지는 것. 그러니까 인디펜던트라는 것을 지금 정의하면서 인디펜던트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베르누이 트라이얼이죠. 베르눌리, 버눌리 뭐 이렇게 돼요. 버눌리면 이거 U인가요? 철자가 불어로는 베르누이일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버눌리 이렇게 읽었거든요. 버눌리.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냐면 리피티드 트라이얼 중에서도 독특한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리피티드 트라이얼에서 간단한 거는 동전 던지는 거였지만 또 하나는 주사위 던지는 것도 가능하죠. 주사위를 n번 던지는 거예요. 인디펜던트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어떤 probability space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베르노이 트라이얼은 뭐냐면 나오는 경우가 이것 아니면 저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동전 던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0, 1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여기서 예를 들면 오메가가 0, 1이고 이벤트는 파워셋이고 P0와 P1은 1이고 P고 그 다음에 P0는 1 P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렇죠? 뭐 1이 n번, k번 n번 던질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뭐 이렇게 확장을 했어요. 인디펜던트 익스페리멘트로 리피티드 트라이얼로 확장을 했어요. 그랬을 때 뭐 어떤 이벤트 물어봐요 주로? 여러분한테 이런 거 물어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던졌을 때 probability 뭐 n번 던져서 1이 k에게 나온다 라는 이벤트의 확률 뭐 이런 거 했었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는 뭐예요? n choose k의 b의 k승 1 b의 n k승 이렇게 되는 거 있었죠? 맞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딴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책을 읽어보면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열심히 읽었더니 다 아는 내용이에요. 물론 어려운 이그젬플도 있고 그렇지만. 자, 그러면 이제 5분 남았으니까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숙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어가 있는데, 자, 제일 처음에는 누가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할 것 같아요? 손님이 오기 전에 호스트가 BMW를 문 뒤 하나에 숨겨야 되겠죠. 그게 랜덤 익스페리먼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랜덤 익스페리먼트는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어디 갔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숨기는 거를. 호스트가 숨기는 거를 이렇게 H, 호스트가 먼저 숨긴다고 해서
hide라고 해서 h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헷갈리긴 하지만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랜덤 익스페리멘트에 H1이 일어났다.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문 뒤에다가 BMW를 숨긴 거예요. 얘가 일어났다면 두 번째 S1. 자, 얘는 파워셋으로 하면 되고, 맞아요? 얘는 뭘로 할까요? 첫 회예요, 예를 들어서. 이 쇼에. 그러면 그냥 3분의 1로 할당하면 되겠죠, 각각은. 이게 여러 번 반복되는데 보니까 한 100만 번 했는데 첫 번째 문에 99만 9,999번 했으면 그때는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모델링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3분의 1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문이 있고 그래서 일단 hide 하는 게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hsub 얼마라는 이벤트가 처음에 이제 생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select를 해야죠. 게스트가 그렇죠? select라고 해서 s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얘가 1번 문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거를 요렇게 select 하는 요 이벤트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게스트가 select 하는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잖아요. 얘를 요렇게 모델링 할 거예요. S, A, S, P, S. 그러면 우연히도 얘는 요거 두 개는 똑같은 거죠? 그렇죠? 아, 똑같은 건 아니지. 이름이 다르니까. 이렇게. 얘는 이제 이렇게 S1, S2, S3로 나타낼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특별히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도 확률도, PS도. PS 오브 S1은 3분의 1, 얘도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처음에는 3분의 1로 다 어사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어떤 언서턴티가 있는 게 관찰이 돼요? 호스트가 문을 하나 열어주잖아요. 그런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죠. 그렇죠? 언서턴티가 있잖아요. 뭘 열어줄지 모르니까. 그거를 그냥 오픈 한다고 해서 이게 hide, select, open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그리고 얘는 그럼 open 1, open 2 아이고. 알겠어요? 이렇게 표시를 합시다. 편의상.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어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 게스트가 바꾸는 그것도 속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게스트가 요 세 이벤트를 컴바인한 어떤 익스페리멘트로부터 사실은 조건부 확률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보세요. 실제로 호스트는 다 알고 있죠. 내가 세 번째 숨겼어요. 그랬더니 게스트가 첫 번째 걸 추지했어요. 봐봐요. 여기다 숨겼는데 얘가 첫 번째 좀 내가 얘를 열어야죠. 반드시. 얘 열 수 없잖아요. 추즈한 건 셀렉트한 건 못 여니까. BMW 있는 것도 못 여니까. 그래서 얘를 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을 때 게스트 입장에서는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그렇죠? 남아있는 건 뭐예요, 지금? 2를 열었으니까 얘는 요 둘 중에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게스를 해야죠. 맞아요? 그런데 이런 걸 전혀 모른다고 해요. 자기도 셀렉트한 거 이런 걸 깡그리 무시하면 사실은 게스트가 원하는 것은 이 중에서 제일 큰 놈을 선택하는 것일 텐데 이거는 뭐 다 똑같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실제로는 게스트는 뭘 알고 싶으냐면 S1과 O2가 일어났을 때 H1의 조건부 확률과 똑같은 S1과 O2가 일어났을 때 H3의 조건부 확률을 비교해서 어느 게 더 큰지를 보고 큰 쪽으로 갈아타려고 할 거라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또는 이걸 구하든가. 그런데 얘와 얘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이 컨디션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H1 아니면 H3죠. 왜냐하면 두 번째 걸 열어줬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과 이 조건부 확률의 합은 1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조건부 확률을 계산해 보세요. 알겠어요? 그럼 거기서 1에서 이걸 빼면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답을 가르쳐 주면 계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select 1이죠. 그렇죠? 얘는 3분의 1이고 얘는 3분의 2예요. 따라서 어떻다고요? 자, 보세요. 내가, 요건 무시하세요, 일단. 내가 테스트예요. 내가 1번을 선택했더니 2번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나는 그대로 있으면 탈 확률이 3분의 1, 옮기면 탈 확률이 3분의 2라는 뜻이에요. BMW. 알겠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뭘 쓴다고요? 당연히 지금 combined experiment죠. 근데 얘 두 개는 어떤 combination? independent combination이에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얘와 얘 두 개를 이렇게 결합할 때는 independent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얘가 여기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열어줄 수 없거든요. 호스트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두 개와 얘를 결합할 때는 independent combining은 아니다. 그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요걸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이 뭘 써야 되겠어요? conditional probability 정의와 total probability theorem, 베이스 디어렘인데 결국은 베이스 디어렘이에요. 조건부 확률이니까. 근데 베이스 디어렘을 할 때는 어때요? 분모에 total probability 디어렘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해보면 돼요. 그래서 요걸 해보고 나면 그 다음은 뭘 해봐야 되겠어요? 제너럴라이즈를 조금 해봐야죠. 처음부터 아까 숙제에서 주어진 n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뭐 n 빼기 1보다 작은 n 하면은 뭐 미쳐요. 그렇게 하지 말고 4개인데 문이 캐스트가 하나를 딱 하면은 2개 빼고 다 열어주는 거죠, 여전히. 맞아요? m 빼기 n인가? 하여튼 숙제는 제가 나중에 바꾸더라도 2개 빼고 다 열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만 열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일단 2개 빼고 다 열어주는 경우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문이 1000만 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1000만 개가. 근데 여러분이 에이 모르겠어요. 1에서 1000만까지 번호 중에서 아이 몰라 1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호스트가 1번, 2번만 남기고 쫙 다 열어줬어요. 어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2번에 있죠. 내가 1번에 처음에 맞췄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과 부합하게 나오거든요.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000만 개면은 내가 그대로 있으면은 1000만 분의 1이고요. 그럼 나머지가 1000만 분의 999만 9천 확률이 나와요. 해보면. 그걸 증명해 보고 나서 제너럴라이즈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